가 있었네. 지금 시험 때문에 어떡하지? 저 혼자 할 거예요. 혼자? 네. 진짜 그럴 거예요, 혼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빈칸이에요. 32번의 글에 중심 소재부터 파악하고요. 필자가 뭔 소리 짓거리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볼게요. 자, 음악이 중요도를 띠는 primary ways, 근본적 방법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보이시죠? 오케이. 그 방법에 의해서 by which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잖아. by가 무엇에 의해서니까. which는 앞에 있는 way를 꾸미는 놈이고, 음악이라는 것이 뭐 할 수 있냐면 unsignificance, 중요성을 가지는 방법이죠. 우리의 내면의 세상에. 됐죠? 음악이 우리 내면 세상에, our inner world에 굉장히 중요성을 띠는 방법 중에 하나, 이렇게 됩니다. 됐죠? 동그라미 4개 치시면 하나예요. 음악이 중요도를 가지는 내면의 세상에. 그것이 뭐냐면 무엇에 의해서다? 그것이 interacts with, 상호작용하다라는 거고, 기억과 상호작용한다라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음악이 우리 내면 세계에 굉장히 중요도를 띌 때는 우리의 기억과 상호작용하는 거래요. 됐죠? 그래서 중심 소재 뭐죠? 음악과 기억의 관계예요. 알았느냐? 뻔하잖아요. 그쵸? 음악과 기억입니다. 이렇게 소재를 우리가 먼저 좀 파악했어요. 음악과 기억이라고. 갑니다. Memories associated with important emotions tend to be more deeply embedded in our memory than our other events야. 기억들인데 얘가 과거 후치수식이고 동사 나온 거 이렇게 됐죠? 감정과 연관되어 있는 기억은 더 깊게 새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에. 다른 사건들보다. 그러니까 뭐죠? 감정과 관련된 기억은 더 깊이 각인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지요? 뭔 말하는지 아시겠죠? 지금 전부 다 필자가 빵빵 강하게 팍팍 내뱉고 있어 지금 말을. 그치? 그쵸? 이렇다, A는 B다, A는 B다라고 개념을 빵빵 설명하고 있어. 전부 필자의 주장이 담겨 있어요. 음악이 우리 내면 세계의 중요도를 띠는 것은 기억과 관련된 것이다 이거고, 그 다음 감정과 관련되어 있는 기억들은요 더 깊게 새겨진다 우리의 기억 속에, 다른 이벤트보다 이거고요. 그 다음 감정적인 기억들은요 비비들리가 생생하게 해요. are more likely to be vividly remembered, 생생하게 기억돼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게 뭔 뜻이야? be likely to 하는 경향이 있다. 그쵸? are likely to 또 나왔죠. 뭐 하는 경향이 있다? 회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with the passing of time,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than neutral memories, 중립 기억보다도 떠오르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감정 기억은 굉장히, 여기 보세요. 감정 관련 기억은 깊이 각인이 되고 그 다음에 생생하게 떠오른다. 이겁니다. 오케이. 자, since music can be extremely emotionally evocative. 여러분, evocative가 뭐냐? 불러일으키니라는 의미가 있어. 불러일으키는. 음악이라는 것은요, 감정적으로 불러일으키는 특성이 있어. 됐지? 음악은 감정을 불러일으켜.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삶의 이벤트들이 감정적으로 고조될 수 있어. 음악이라는 것의 존재를 통해서. 자, 뭡니까? 음악이라는 것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경향이 있어. 왜 얘기하고 있죠? 맞죠? 그래서 음악이 있으면 감정이 고조돼. 뭘 확실하게 하면서죠? Memories of the event, 그 기억, 그 사건의 기억이 부호화되는 거, 깊게 새겨지는 거예요. Encoded. 얘가 어디 있습니까? Embedded랑 똑같은 거죠. 우리의 기억 속에 깊게 부호화되고, 암호화되고 이런 얘기죠.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니까 음악이 있으면 기억이 깊게 새겨진다야. 기억이 깊게 새겨져. 여러분, 난 이제 그만 보고 싶은데? 빈칸 바로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왜 할 말 다 했잖아요. 음악과 기억의 관계. 맞지?
감정 관련 기억은 깊이 각인이 되고 생생하게 기억되고 음악이 있으면 감정을 불러일으켜지고 기억이 깊게 새겨진다. 음악과 기억의 관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자, 빈칸 보겠습니다. 여기 갈게요. 그러므로 울랄라 불랄라는 can activate intensely vivid memories of the event. 그 사건의 생생한 기억을 아주 강하게 활성화시킨다. 뭐가요? 음악이라는 것의 존재가. 음악이라는 것은 존재가 그 기억을 생생하게 활성화시킨다. 뭐 그런 얘기를 지금 집어넣고 싶은 거지. 가봅시다. 자, 보세요. 보기 확인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 보기는 중심 소재와 관련된 표현들을 담고 있어야 돼. 1번 보세요. Analyzing memories of the event thoroughly. 철저하게. thoroughly. 철저하게. 오케이. 그 사건의 기억을 분석. 얘기 아닙니다. 1번 analyzing 틀린 단어죠? 맞죠? 이 글에 이게 들어가지 않아. 그리고 분석이 기억을 생생하게 회상시킨다, 떠올린다 아니에요? 2번 갑니다. Increasing storage space for the recalling the event. 그 사건을 회상하는 것을 위한 저장 공간을 증가시키는 뭔 개소리입니까? 글과 관련 없습니다. 3번 갑니다. Rehearing the same music associated with the event. 자, 그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똑같은 음악을 다시 듣는 것이 이거죠? 음악을 듣는 것이 3번이잖아요. 음악이 기억을 불러일으킨다. 음악 얘기 나온 거 몇 번이야? 3번이잖아. 중심 소재인 음악이 담겨 있잖아요. 맞지요? 3번 가능성 있습니다. 4번 갈게요. 그 사건을 재구성하는 겁니다. In the absence는 부재예요. 부재. Background music. 배경음악의 부재 안에서 여러분 배경음악이 부재하면 안 돼. 있어야 된다고요. 반대 단어 들어갔습니다. 틀렸어요. 4번도. 5번. 자, 음악적 competence는 경쟁력이고 능력입니다. To deliver emotional message. 감정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음악적 능력을 강화시켜야 돼? 음악의 능력을 니네들이 음악의 연주 능력이라는 걸 강화시켜야 되냐고 그런 거 아니지. 틀렸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 답이다? 3번이다. 되셨어? 눈치 빠른 아이들은요. 그래야 상반부에서 이미 하고자 하는 말 다 했구나. 그리고 답 찾아갈 거예요. 아셨나요? 여러분 몇 점짜리 문제였어? 2점짜리죠? 맞습니까? 예, 수월하게 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조 자체가 막 미치게 어려워서 해석이 안 되는 그런 글도 아니에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해낼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돼야 돼요, 이제. 됐습니까? 오케이. 33번까지 하고 쉬는 시간 드리면 되죠? 33번 보겠습니다. 첫째 줄에 빈칸이 있을 때는 여러분 끝까지 읽을 각오로 해라. 알았지? 갑니다. 우리는 현재 울랄라 불랄라 하대요. 자, instead of 뭐 대신에 the other way around. 반대로 하는 대신에 전혀 모르겠어요. The other way around가 반대로 하다라는 뜻이야. 우리는 지금 A로 한대요. 반대로 하는 대신에. 됐죠? 뭔데? 모르겠어. Perhaps the clearest way to see this. 이것을 볼 수 있는 가장 명확한 방법. 이것을 볼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빈칸에 들어갈 예를 볼 수 있는. 됐죠? 가장 명확한 방법이 뭐냐면 is to look at change. 변화를 보는 거예요. 어디에서의 변화다? biomass. 생물량입니다. 생물량이라는 건 뭐죠? 지구에 존재하는 식물들의 어떤 양적인 것을 뜻하는 거겠죠. 그래서 얘가 뭔지 설명해 주잖아요. The total worldwide weight죠. 생물량을 전 세계의 어떤 그런 무게를 살펴보는 거래요. of mammals. 포유류의 무게를 살펴보는 거래요. 여러분 봐봐요. biomass 해놓고 of mammals 들어갔으니 포유류의 생물량이라는 건 포유류의 존재가 얼마나 되는지 존재량이야. 이거를 살펴본단 말이지. 오케이? 자, 밑줄을 위해서는 우리가 포유류의 생물량을 살펴봐야 된대. 되셨어? 밑줄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얘를 위해서는요. 변화를 살펴봐야 된대. 변화를 살펴봐라. 어디에서의? 포유류의 오케이. 생물량.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월드와이드 웨이트 나왔잖아. 전 세계적인 포유류의 무게를 살펴봐야 된대. 빈칸을 위해서는요. 됐죠? 가보겠습니다. A long time ago, 오래전에
우리 인간들은요, 아마도 무게가 나갔을 거예요. 대략 2/3는 3분의 2입니다. 분수죠? As much as all the bison in North America. 됐죠? And less than 1/8, 8분의 1 미만이었어요. As much as all the elephants in Africa. 아프리카의 모든 코끼리의 8분의 1 미만이었고, 북아메리카의 모든 비전이라는 이게 소랑 비슷하게 생긴 그런 동물인데, 얘의 3분의 2 정도 됐을 거라고요. 뭐가요? 인간의 무게가.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무게는 북아메리카의 전체 소의 3분의 2 정도 됐고, 지금 아프리카의 코끼리의 8분의 1 수준이었어요. 옛날에 인간이 전체 무게를 합치면. 됐습니까? 뭔 말이에요? 옛날에 사람 별로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in the industrial era, 산업화 시대가 들면서 인구가 폭발했다. 이런 거 적어놔야 되잖아, 산업화 시대에. 그쵸? 그리고 우리는 죽였다. 뭘 죽였어? 비슨도 죽이고 엘리펀트도 죽였어요. At industrial scale, 산업화된 그런 규모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이거? 겁나 많이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in terrible numbers, 엄청나게 많은 수를 죽였다는 얘기겠죠. 됐어? 그러니까 산업화에 들어오면서 동물들의 수가 겁나 줍니다. 많이 죽여버린 거야. 이 정도 내용이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면 안 돼요. 갑니다. The balance shifted greatly as a result. 균형이 엄청나게 전환이 됐죠. 되셨어요? 자, 현재 우리 인간들은요, 무게가 나가요. 우리 인간은 무게가 나가는데요, more than 350 times, 350배 이상이죠. 모든 그런 그 소와 그리고 코끼리를 함께 합친 것에 350배.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인간의 무게가 예전에는 비전의 3분의 2, 코끼리의 8분의 1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350배.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빈칸을 위해서는 어디에서의 변화를 살펴봐야 되는지, 포유류의 생물량에서의 무게에서의 변화를 살펴봐야 된다 이거야. 빈칸을 위해서는요. 됐죠? 이해하셨죠? 오케이. 넣어보겠습니다. 1번. Imposing ourselves on nature.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자연의 영향력을 발휘하다, 자연을 간섭하다. 그 정도 느낌이 있어. Impose는 원래 부과하다예요. 우리를 자연에 부과하는 거야. 우리가 자꾸 끼어들고 간섭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세모 치겠습니다. 2번 볼게요. 우리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제한한다. 아직은 명확하게 보이지 않아서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알았죠? 3번까지만 보고. yielding은 양보하다예요. 우리의 땅을 포유류에게 양보한다. 명확하게 와닿지가 않네. 됐어? 여러분, yield라는 단어 한번 정리합시다. 이거 생산하다, 양보하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알았지요? 기억하셔야 돼요. 자,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녀석들을 죽여요. 산업화 이후로 인간의 인구가 늘어나게 됐고, 그 다음에 비준이나 엘리펀트를 엄청나게 죽였죠. 됐지?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자. 우리는요, weigh over 10 times more than all the earth's wild mammals combined. 우리의 현재 무게는 10배 정도 더 나간다라는 거죠. 지구에 살고 있는 포유류를 다 합친 것의 10배. 됐어? 그러면 인간들의 무게 변화가 계속해서 지금 얘기거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맞죠? 자, if we add in all the mammals we have domesticated. 우리가 길들였던, 여러분 domesticate 길들이답니다. 가축이란 얘기죠. 소나 양이나 돼지나 말과 같은, 기타 등등과 같은 우리가 길들였던 포유류를 다 하잖아. 그러면 그 비교 자체는 완전히 진짜 우스꽝스러울 정도가 돼버린다는 거죠. 우리는요, 그리고 우리의 길들여진 동물들은 이제 97%를 차지하니까요. 지구의 포유류 생물량의 97%, 지금은 97%의 인간이. 자,
이런 비교가 설명해 줍니다. 근본적인 요점, 포인트가 요점 요지예요. Instead of being limited by the environment, 환경에 제한이 된 게 아니라 우리가 배웠죠. 환경을 형성하도록 우리의 ends는 끝이 아니라 목적을 뜻해요. 인간이요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자연을 형성해 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자연을 간섭했다는 얘기지? 맞아? 그래서 몇 번밖에 안 돼. 1번입니다. 우리를 부과시켰어요. 자연에. 즉 우리가 자연을 간섭하고 있다는 게 imposing ourselves on nature 이겁니다. 자, 33번의 impose가 뭔 뜻인지 정확하게 설명 한 번만 드릴게요. 뭐야? 뭐 강요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고 있네요. 우리 스스로가 자연을 간섭했고 방해했고 그랬단 얘기가 돼요. 되셨죠? 보기 쉬워 봅시다. 이제 글 끝까지 읽었을 때 여러분, 자 우리의 생물학적 영향력을 줄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향력을 줄인다는 얘기가 아니고 빈칸은 뭐예요? 여기 봐봐. 우리는 이제 밑줄 해요. 반대가 아니라. 그 반대가 아니라는 게 뭐야? 자연이 우리를 간섭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연을 간섭한다. 이런 얘기야. 됐어? 그래서 이게 1번밖에 안 되고요. 2번은 이게 해당이 안 되잖아요. 생물학적인 영향을 제한하고 있다. 우리가 생물학적인 영향력을 제한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요. 생물학적 영향 엄청 미치고 있어요. 제한하다라는 이 단어가 틀렸다고. 3번 땅을 우리의 땅을 포유류한테 양보하고 있나요? 인간이?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4번 우리가요 생물학적 다양성을 권장하나요? 생물학적 다양성을 해치고 있잖아. 계속 죽고 있잖아 얘네들이. 5번 유용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을 위해서? 아니죠. 전부 비난하고 있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1번밖에 답이 안 돼요. 됐어? 봐봐. 2번, 3번, 4번, 5번 우리 중심 소재에 그 뭡니까? 동물 양도 안 들어가 있고 자연 얘기도 안 들어가 있어. 중심 소재에 담겨 있어야 돼. 그리고 이 글은 처음 끝까지 인간들이 걔네들을 죽이고 영향을 미치면서 인구수가 늘어나고 걔들은 감소하고 이 얘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자연의 영향력을 부과하고 있고 자연을 강요하고 자연에 간섭하고 있는. 됐지? 1번이 답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여기서 잠깐 쉬어갈게요. 빈칸 채우기는 쭉 한번 살펴봐야 돼요. 맞고 틀리고랑 상관없이 합니다. 얘 또 어디 갔니? 자, 진행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찾아요. certainty, 확실성을 찾아요. in uncertain places, 불확실한 어떤 불확실성을 느끼는 장소. 여러분들 봐봐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수능 보고 대학 가기 전까지 늘 불확실성에 시달립니다. 내가 갈 수 있을까? 어디를 갈 수 있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지? 이런 고민들을 늘 하면서 산단 말이야. 이런 고민조차 없는 사람들은요. 반성하셔야죠. 그렇죠? 내가 이 다음에 뭐 되지? 나는 어느 학교 가지? 뭘 전공하죠? 어떤 사람이 되지? 라는 고민을 안 하면 진짜 안 되잖아요. 그런데 불확실하단 말이야. 왜 확신이 서지를 않잖아. 그치? 그래서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고 가이드를 받아야 되는 거고 항상 그래 너희들은. 그러니까 뭔가 질문이 있거나 궁금한 것이 있거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늘 질문을 하고 물어보고 그 도움을 받아서 결정을 내리는 게 필요해. 3학년 때 가서 반짝 저기 할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인간은 확실성을 찾아요. 당연하죠. We search for order, 질서를 찾죠. In chaos, 혼란 아닙니까?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고 그 다음에 정답을 찾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ambiguity가 뭐죠? 모호함이에요. 모호함에서 정답을 찾으려고 그러고 conviction, 확신을 찾으려고 그러죠. in complex, 복잡성 안에서. 그죠? 확신이나 신념 이런 걸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복잡한 것에서. 그치? 우리는요, spend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쓴다. 그리고 노력을 기울인다라는 거죠. 세상을 control, 통제하려고 노력하면서죠. 라고 베스트셀러 작가인 유벌 노아
하라리라는 사람이 말했대요. 그쵸? then 뭐 하기보다는 그것을 이해하기보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을 이해하기보다는 자꾸 통제하려고 한단 말이야. 무질서에서 질서를 찾고 모험에서 정답을 찾으려고 그러고 불확실한 세상에서 확신을 찾아가는. 그쵸?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안해. We look for the easy to follow formula. 굉장히 따르기 쉬운 공식을 찾는 겁니다. 세상에서 그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학생이 어떤 학생이냐면 얍삽한 새끼를 제일 싫어해요. 저는요. 특히 대학을 가면서 얍삽하게 이제 자기 잔머리 굴리는 애들이 있잖아. 가령 교과 전형이 여러분들 정말 미안하게도 내신 성적과 수능 최저를 맞추면 된다라는 얍삽한 전형 중에 하나예요. 학교생활 되게 그지같이 하고 내신 관리만 조금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수능만 잘 보면 대학 갈 수 있겠지? 라는 얍삽한 전형 중에 하나입니다. 요렇게 잔대가리 굴려가면서 대학생활, 아니 고등학교 3년을 보내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전형을 못 가잖아? 그러면 그땐 재수예요. 이해하셨어? 오케이? 이제 자기 멋대로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상담이나 조언 없이 이렇게 결정을 내린 학생들이 되게 많아.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말이지 고등학교 3학년 수능 볼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애들보다 그런 애들이 대학 갈 수 있는 확률 자체가 적어. 희한하더라 이겁니다. 수능 볼 때까지 공부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고 내신 관리 이 정도면 됐어. 그러니까 나는 수능에서 얘랑만 최저를 맞추면 돼 라고 그 과목만 파요. 근데 그 전략이 먹혀들지 않아서 삐꾸가 나가지고 수능날 내가 컨디션이 안 좋거나 아니면 진짜로 모르는 문제 난이도가 팍 올라가가지고 내가 목표하는 등급을 받지 못하면 바로 재수라고. 맞지 않습니까? 왜? 수능을 보려고 그랬는데 내가 3과목 4과목밖에 안 했거든. 다 봐야 되는데. 그런 애들이 좋은 대학 갈 수 있겠습니까? 얍삽하게 공부하는 새끼들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수능날, 수능 보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서울대, 연대, 고대 가는 겁니다. 니네들 상위권 대학 가는 애들 보면요 일단 자기가 교과전을 가든 종합전을 가든 종합전형 쓴 애들도 수능까지 공부합니다. 안 하는 것 같죠? 다 합니다. 그런데 어줍지 않은 새끼들이 꼭 희한하게 잔대발이 굴려요. 제가 서울대 빼고는 다 보내봤어. 진짜로. 그런데 상위권 대학 간 애들 보면 말이죠. 공통점, 내가 공통점 얘기 자주 하지 않습니까? 필기의 공통점. 그치? 그리고 어떻게 애들이 공부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거 빨리 고쳐야 됩니다. 내가 나를 돌아봤을 때 어디 갔다 이제 오시죠? 무슨 못 껐어. 잘했어. 앉아. 자, 아이들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 좀 선생님 말을 좀 새겨 듣기를 바라면서 너희들이 내년에 고3이 딱 됐는데 선생님한테 컨설팅 받으러 이렇게 자소서 챙기고 뽑아가지고 왔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잘했다. 여기저기 이런 데 좀 써보면 야, 쓸 데가 많겠다라는 얘기를 들어야지. 맞잖아? 내가 생긴 거 딱 보고 나서 야, 씨 뭐냐? 쓸 게 없네. 건질거리가 없는 사람들이 종합전형 쓴다고 깝죽대고 그러면 진짜 환장합니다. 답답한 아이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 애들 중에서. 여러분들 선배들 중에서 지금 다 그렇죠. 모르겠어. 고등학교 3학년 애들 지금쯤 뭐 해야 되냐면 종합전형 쓰는 아이들은요. 여기저기 사설업체 찾아다니면서 컨설팅 하고요. 자소서 첨삭 받고요. 면접 대비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니네들 선배를 한번 살펴보란 말이야.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애들 한 명도 없어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여기 다니는 애들 중에서는. 자, 얘기하다가 자꾸 관련된 얘기가 나와서 그래요. 정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는 플랜 A만 가지고 살지 말라고 제발. 플랜 B, 플랜 C까지 만들어 놔야 돼. 이해하셨어? 공부가 정말 자신이 없으니까 어떤 애는 사관학교 시험 한번 딱 보더니 아씨 공부 아니다. 소방공무원 하겠다고 아예 수업을 공부를 중단을 해버려요. 소방공무원은 공무원 시험만 통과하면 되니까. 공무원 시험 언제 봐? 물었더니 언제 보는지 모르겠대. 이게 무슨 짓이지 이게? 상담을 좀 받고 결정을 내리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자기들 멋대로 판단을 내려버리죠. 얍삽하게 공부하지 마세요. 너희들은 적어도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은 그래도 다른 애들보다는 낫습니다. 다른 애들보다는 나아요. 훌륭해요. 하지만 쉬운 길 찾아다니지 말란 얘기야. 그리고 제발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너희들 지금 공부 말고 다른 짓 하면 안 됩니다. 아셨나? 쉽게 갈 수 있는 공식 같은 건 없어요. 자, 지금 나온 얘기가 전부 뭡니까? 우리 인간 비꼬고 있는 거라고요.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병신 같은지 비꼬고 있는 거라고. 오케이? 갑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울랄라 굴랄라 해요. 나왔어. 동사고 나와야 돼. 보기를 가만히 볼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1번. pros and cons는 뭔 뜻이에요, 여러분들? 장단점. 그리고 찬반 양론이란 뜻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요, 우리 행동의 장단점에 무게를 저울질합니다. 그냥 가볍게 보는 거예요. 2번. 자, 인내심을 개발합니다. bear ambiguity. 이게 뭐야? bear가 뭐죠? bear라는 단어 모르죠? 곰 아니에요. 곰 따위를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죠. 고등학교 2학년이. bear 뭔 뜻이야? 찢다. 다시요. 찢다. 찢다? 이건 뭔 소리 하고 있어? tear는 뭐야 그러면? tear. 울다. 그거는 tear라는 발음이고요. 찢다. 얘도 찢다고 얘도 찢다예요? 배열이 찢다. 아니, 얘를 tear라 그러면 눈물이고 얘를 tear라고 읽는 순간 찢다라고. bear는 명사로는 곰이고 낳다, 아이를 낳다. 그 다음에 동사로 견디다, 지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명심해라 그럴 때 bear in mind라고 쓴다고. 마음속에 지니거라.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럼 보세요. 모험을 견디는 인내심을 길러? 글쎄. 3번. 모험을 즐겨. settle down. 정착하기보다는. 글쎄. 4번. 통찰력을 얻어. solving complex problems. 복잡한 문제를 품으로써. 글쎄. 5번. 우리의 능력을 잊어버려. 미지의 세계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잊어버려. 자, 가볍게 지금 보기 봤습니다. 여기서는 뭐 한다고요? 불안정한 세계에서 안정을 찾고 확신을 찾고 복잡한 세계에서 모험 속에서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머저리 같은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치? 맞지? 야, 얘들아, 혼란 속에서 질서를 찾는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돼? 얼마 전에 폭우 내렸잖아. 응? 그 안에서 질서를 찾을 수가 있어? 못 찾아. 야, 서울에 어디 까먹었어. 배수구 뚜껑이 열리면서 물이 막 콸콸콸콸콸콸 쏟아졌지. 여기 사람 2명이 빠져가지고 남매가 둘 다 죽었어. 40대 남자가 동생이고 이보다 나이 많은 여자가 여기 빠져서 죽었어. 혼란 속에서 질서를 찾을 수가 없어. 그 다음, 모호함 속에서 정답을 찾으려고 그래? 내가 그랬잖아. 모호함 속에서 정답이라는 거 찾기 되게 힘들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얘들아. 우리 사람 어떻게 해야 돼? 아, 정면 돌파해야 될 거 아니야. 맞서고 내가 부딪히면서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맞죠? 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밑줄 하게 된대. 그럼 그 뒤에를 읽어야 돼요. 보십시다. 우리의 접근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뭐를요? 고전적인 이야기예요. 어떤 고전적 이야기? drunk man. 술 취한 남자예요. 어떤 남자예요? 자기 키를, 열쇠를 찾는 남자예요. under street lamp, 가로등 밑에서 밤에. 그는 알아요. 뭘 알아? 그가 자기의 열쇠를 somewhere on the dark side, 어두운 면에서 잃어버린 걸 알아요. 도로에. 하지만 look for them underneath the lamp. 잃어버린 곳이 여기인데 밝은 데 가서 찾고 있다고. 왜냐하면 that's where the light is. 왜냐하면 그것이 빛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곳이 거기이기 때문에. 맞잖아? 내가 찾기를 잃어버렸어. 저기 어딘가에서 잊어버렸는데 가로등 밑에 찾고 있는 거야. 그러면 찾아집니까? 안 찾아지죠.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치? 자, 우리의 yearning이 뭐야? 갈망입니다. For certainty, lead us to pursue. 추구하게 만들어. pursue가 추구하다야. seemingly safe solution. 안전한 해결책만 추구하게 만들어. By looking for our keys under street lamp. 이런 가로등 아래에서 열쇠를 찾는 것과 같이 안전한 해결책만을 우리가 찾게끔 만든다고. 확실성에 대한 갈망은요. 그런데 instead of taking the risky walk into the dark야, 어둠 속으로 위험한 발걸음을 가는 대신에 우리는 our current state, 우리 현재의 상태에 남아있죠. 얼마나 그것이 열등하다고 할지라도 however inferior it may be,
우리의 현재 상태, current state. 이게 현재 상태잖아요. 얼마나 우리의 상태가 열등한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현재 상태에 머무르려고 그래요. 그럼 결국 발전하지 못하는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그 다음에 안전한 것만 추구하는 사람에 관한 얘기지. 안전한 것만 추구. 맞아? 정답을 찾을 수 없는 멍청한 인간에 관한 얘기. 맞지? 멍청한 인간에 관한 얘기라 그랬어. 맞아? 자, 갑니다. 장단점, 우리 행동의 장단점은 무게를 재는 인간입니까?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무게를 재요. 꺼지세요. 나왔죠 이제. 2번 모험을 견디는 인내심. 꺼지세요가 되죠. 뭐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엉뚱한 짓 하고 있다 이 말이야. 맞아? 3번 모험을 즐겨. 꺼지세요. 모험 안 즐기잖아. 안 settle down 하는 것만 즐기잖아. 얘가 뭐야? 정착이야. 해결이라고. 4번 통찰력을 얻어. 아니세요. 우리의 미지의 세상에 대한 상호작용의 능력을 잃어버린다. 이 미지의 세상이 뭐야? 어둠 속이잖아. 알려지지 않은 세상이잖아. 정답을 모르는 세상이잖아. 이것에 대한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덤벼들어야 되고, 모르는 문제라면 계속 풀어야 되고, 정답을 찾아야 되고, 가이드를 찾아다녀야 되고, 선생님을 찾아다녀야 되고. 맞지? 그래야 되는데 쉬운 것만, 내가 아는 것만. 그쵸? 그래서 모르는 것에 대해서. 이게 어둠 속 아닙니까? 이걸 다루는 능력 자체를 잊어버리니까 5번의 정답이 되는 거지. 됐어? 이해하시겠어? 이 글이 여러분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너네들의 현재 상태가 열등하고 만족스럽지 못하고 좀 짜증이 난다? 그러면 바로 체인지 해야 돼. 바꿔야 돼. 그런데 오늘 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너희들 행동이 바뀌지 않는 새끼들은요, 그냥 그건 루저예요. 자, 35번 가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되게 웃긴 거 알죠? 내가 이런 잔소리 끝나고 수업 끝나잖아요. 여러분 바로 핸드폰 보면서 웹툰 보고요, 웹소설 읽어요. 그런 새끼들이 루저라고요. 알았습니까? 갑니다.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보세요. As far back as the 17th century, 17세기로 돌아가면 머리라는 것이 특별한 영적인 중요성을 가졌어. 아프리카에서는요. 쭉쭉 가는 거예요, 지금. 많은 아프리카의 문화들은 여겨요. 머리를 무엇으로 여기냐면 컨트롤의 중심으로 여기고, 소통의 중심으로 여기고, 우리 몸의 정체성의 중심으로 여겨요. 아프리카 문화에서 머리의 중요성입니다. 1번 머리라는 것은요, 여겨지죠. 힘의 근원으로. 머리카락 뜻합니다. 머리카락. 아셨죠? 오케이. That personified. 이거 개성을 준다는 얘기예요. 개인에게. 그리고 could be used for spiritual purpose. 영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게 머리카락이에요. 심지어 cast a spell. 저주를 내뿜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머리카락이래. 자, 그러면요. 중심 소재의 머리카락 이어지고 있습니다. 쭉 1번 괜찮지? 2번 갑니다. Since it rests on the highest point of the body. 우리 몸의 맨 꼭대기에 놓여있기 때문에 머리카락 그 자체는 means, 수단이었다라는 겁니다. 소통의 수단이었어요. Divine spirit, 신성한 영혼. 결국에는 얘는 신을 뜻합니다. 아셨죠? 신이에요, 신. 그리고 it was treated in way, 어떤 방식으로 다루어졌냐면 that were thought to bring good luck, 행운을 가져다 준다라는 방식으로, 또는요 사악함을 막아준다, 사악함에 맞서서 우리를 보호해 준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오케이, 발이 좋아요. 자, 머리에 관한 얘기가 이어지니까 2번도 괜찮아요. 3번 갑니다. 사람들은 had the opportunity to socialize while styling each other's hair and the shared tradition of hair was passed down. 사람들은요 기회를 가졌어. 사교해. 서로서로의 머리를 이렇게 만져주면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공유된 전통이, 머리카락의 공유된 전통 자체가 과거에 이렇게 후손들에게 물려져 왔다. 머리카락 얘기하고 있으니까 나름 안 될 건 없으나 조금 머리가 가지고 있는 신성함과 머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이런 것에서 사교로, 사회작용으로 좀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세모 칩니다. 4번 볼게요. 작가 아얀나 버드라는 사람에 따르면 그리고 로리 트라퍼스라는 사람에 따르면
communication from the gods, 신으로부터의 소통 자체, 그리고 어떤 신성한 영혼, spirit 그랬죠? 으로부터의 소통은 was thought to pass through the hair to get to the soul. 우리의 영혼까지 도착하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통해서 전해진다. 자, 머리가 신성함에 관한 얘기가 다시 이어지고 있지. 그치? 머리를 통해서 신의 어떤 그런 것이 나에게 전달된다 그랬고, 카메룬에서는 예를 들어서 메디슨맨이, 이게 주술사입니다. 얘가요 머리카락을 붙여요 병에다가요. 그런데 어떤 병입니까? 핸드 데어 힐링 포션. 여러분 힐링 포션 진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치료제예요, 치료제. 게임하는 새끼들 붉은 약 힐링 포션 아니야. 체력을 올려주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여기 다 해봤을걸? 그지? 빨간색 먹으면 힐링 포션이고 파란색은 마법 증가시켜준, 몰라? 다 알잖아. 그치? 치료제야, 치료제. 머리카락을 치료제에다가 병에다가 붙여놨어. 왜? 그 포션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들의 효력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자기 머리카락을 힐링 포션을 이렇게 붙여놨다 이 말이죠. 머리카락의 신성함에 관한 얘기하고 있지 계속. 그치? 3번만 뭡니까? 서로 머리 스타일, 머리를 따주고 그러면서 사교 활동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중심 소재인 머리카락은 이어지고 있어. 하지만 소재를 다루는 방식 자체가 다르잖아. 소재에 관한 얘기가 다르잖아. 머리는 신성의 신과의 소통이고, 신체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영혼의 통로고, 신의 계시가 들어오는 곳이고. 그치? 그런데 우리는 머리 따주면서 서로 사교했어요. 머리에 관한 이야기 방식이 달라짐으로 3번이 답이야. 됐어? 36번 순서 갑니다. 자, 보세요. 36번 혹시 틀리신 분? 야, 풀었냐고. 언어 풀었어? 맞았어? 우림이 그제 맞았어? 네. 서영이 37번은요? 손 들어보세요. 갑시다. 3점짜리입니다. 가실게요. 자, 순서 잡기는 연결사 찾기, 연결고리 찾기라 그랬어요. 연결고리, 연결의 단서. 제시문 봅니다. 우리가 말이야 문화를 생각할 때예요. 문화예요. 우리는 first think of human culture, 인간의 문화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문화를 생각하죠. 대한민국의 문화, 한국의 문화, 아시아의 문화 생각하죠. 문화라는 질문을 던지면 머릿속에 뭐부터 떠올라? 우리의 문화 떠오르잖아. 맞죠? 오케이. 우리는 컴퓨터를, 에어플레인을, 패션을, 팀을, 그리고 팝스타를 생각해요. 우리 문화 안에 이런 사람들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문화에 뭐가 있습니까? 야, 연애 오락도 문화고요. 맞습니까? 영화도 문화고요. 예술작품도 문화고요. 비행기도 문화고요. 컴퓨터도 문화고요. 다 문화야. 패션도 문화잖아. 자, 인간 대부분의 어떤 역사, 문화적인 역사 동안 none of those things existed. 우리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었죠. 컴퓨터나 에어플레인이나 패션, 팀, 팝스타 이런 거 없었죠? 그쵸? 아니다. 여러분 100년 전까지만 해도 이거 다 없었지 않습니까? 맞지? 오케이. 자, 잘 들어요. 우리가 문화 생각할 때 인간의 문화를 생각하고 우리 문화를 생각하고요. 우리가 컴퓨터를, 에어플레인 얘네들을 생각하는데 인간의 대부분의 역사 동안 100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것은 없었어요. 자, A 보세요. 슬프게도 이것은 사실이에요. As the final tribal people get overwhelmed by those who value money above humanity. Final tribal people, 이게 부족민들인데 부족 사람에 관한 얘기가 갑자기 나오면 안 돼요. 아셨나요? 앞에 게다가 정관사 더 쓰면요 연결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런데 연결고리가 없어. A 이상하죠? 이상해요. B 갑니다. 그들은요 extensive knowledge,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new, deep secrets, 깊은 비밀을 알고 있죠. 그들의 땅덩어리와 그들의 생명체에 대한, 이거 누군데요, 이 사람들이? 데이가 누군데요? 사람 얘기 안 나왔지 않습니까? 데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연결 안 될 것 같아요. C 갑니다.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years, 수많은 아주 그냥 오랜 기간 동안 그 어떤 인간의 문화도 도구를 가지지 못했어요. Moving parts, 움직이는 부품을 가진, 움직이는 부품을 가진 그러한 뭡니까? 도구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 위에 나와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을 이어지는 건 C지. 맞아? 맞지? 그럼 이거는 C로 시작해야 되니까 땡 찍어도
50% 맞습니까? C 계속 읽겠습니다. 자, 20세기가 된 거야. Well into the 20th century. 딱 보면서 애들이 선생님 이거 well이 뭐예요? 그딴 질문을 할 겨를이 없잖아 지금. 그냥 21세기, 20세기 이렇게 가잖아. 얘가 중요하잖아. 다양한 인간의 foraging이 뭐야? foraging culture, 수렵 채집 문화. forage라는 것이 밑에 나와 있네. 수렵 채집하다. 수렵 채집이 뭔지 알지? 원시대 사람들이 했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치? 예. 다양한 수렵 채집 문화가요. retained, 보유했어. 도구를 보유했어요. 어떤 도구예요? 돌로 만들거나 나무로 만들거나 뼈로 만든 도구를 가지고 있었고 움직이는 파트를 가진 부분은 없었잖아. 그치? 우리는요, might pity human, 인간을 불쌍하게 여긴다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어떤 인간이에요? 수렵 채집인들이에요. For their stock simplicity, 그들의 단순성에 대해서 우리는 동정할지도 모르겠고 불쌍히 여길지도 모르겠다 이겁니다. 됐지? 그 도구의 단순성. 아우 저 사람도 저거 가지고 어떻게 살았지? 이런 거. 쟤네들 진짜 어떻게 저걸로 농사를 졌지? 이런 어떤 동정이나 불쌍함을 여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는 실수를 저지르는 거다 이거야. 실수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들은 광범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의 땅과 생명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B로 이어지는 거 괜찮아 보이네. A 보겠습니다. 슬프게도 이것은 사실입니다. 뭔 개소리야. C하고 A는 절대 안 어울리잖아. 정답 뭐가 돼? CBA. 끝. 다 안 읽었잖아. 그지? 3점짜리 가치가 없어 얘는. 3점짜리 아니야 이거. 그래서 어떻게만 대가리 쓰는 거야. 머리 쓰는 거야 얘들아. 내가 작가라면 글을 어떻게 써야 될지 작가의 입장에서 글을 자꾸 구성을 해야 돼. 논리 전개가 자연스러워야 된다고. 그럼 보세요. 단순성에 대해서 우리는 동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들 옛날 사람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they가 어딨어? B의 they가 옛날 사람들이 돼요. 자, 단순한 도구를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그들은 깊은 지식, 광범위한 지식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땅과 창조물에 대한 어떤 심도한 비밀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경험했단 말입니다. 풍요로우면서 아주 보람이 있는 삶을 경험했죠. 우린 알아요, 그렇게. 왜냐하면 when their ways were threatened, 그들의 생활 방식 자체가 위협을 받았을 때 그들은 싸웠거든요. They fought to hold on to them to the death. 목숨 걸고 싸웠다는 얘기 요것만 이해하면 된다고. 됐어? 맞잖아. 자신들의 삶의 방식이 침범당했을 때 목숨 걸고 싸우지 않습니까? 맞지? 옛날에 인디언들이 왜 기병대랑 맞서 싸웠냐고, 왜 목숨 걸고 싸웠냐고.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자꾸 건드리니까, 그리고 자신들의 영토를 자꾸 침입하니까. 인디언들은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죽을 때까지. 가장 용맹한 게 그래서 아파치 부족이었고, 그래서 헬리콥터 이름에 아파치 헬리콥터라는 게 들어간 거고. 아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슬프게도 이거는 지금도 사실이고. 되셨어? 그래서 A로 이어져야 됩니다. 되셨나요? 다 안 읽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글이요 상당히 길어요. 이 3점짜리 지문의 특징이 뭐냐면 글의 길이가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애들이 시간을 빨리빨리 탁탁탁 읽어 내려가야 되는데 3점이라는 것 때문에 머리가 막혀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 제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연결을 자꾸 하려는 시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읽으려고 그래. 그러면 안 돼. 아셨나? 자, 38, 39 가겠습니다. 여기 38번, 39번도 3점짜리가 있습니까 혹시? 39번 가겠습니다. 보시죠. 자, 39번은 선생님이 알려줬다. 역시 제시문의 내용 이해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잘 보세요. 1, 2, 3, 4, 5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한 문장, 두 문장 이거 절대적으로 정말 중요한 문장이고 제시문 되게 중요하고 알았죠? 알았습니까? 가봅니다. 그러나 나왔어요. According to Christakis and Fowler, 이 사람에 따르면 우리는요 아이디어를 전달을 못하네. 그리고 행동을 전달을 못하네. 우리의 친구의 친구를 넘어서, 다시 말하면 across just 3 degrees of separation, 이게 뭐야? 세 개 분리되어 있는 것을 넘어서서는 전달을 못해. 내가 알고 있는 나의 행동과 나의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친구의 친구까지만 전달이 된다. 세 단계를 넘어서서는 우리가 아이디어나 행동을 전달을 할 수가 없다. 그 정도 내용이에요.
알았지? 많이 퍼뜨려 나가지 못한다는 얘기야. 되셨어? 딱 그것만 고민하고 갑니다. 얘를 까먹지 않으려 노력해주세요. 우리의 행동과 아이디어를 3단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전달할 때. 자, 20세기 후반이 들어오면서 리서치를 연구조사자들이 뭘 찾았냐면요. 측정하고자 했어. measure하고자 했다고. How fast and how far,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얼마나 멀리, 뉴스나 루머가, 그리고 이노베이션, 혁신이라는 것이 이동하는지에 대해서 측정하고자 했어요. 연구조사자들이.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멀리까지 소식이나 루머나 혁신이라는 것이 전달이 되고 하는지를 좀 찾아보려고 했다고요. 1번 갑니다. 더 최근의 연구조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절의 내용을. 아이디어들이 even emotional states and condition, 감정적인 상태와 조건들조차도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달이 된다. 여러분 위에 나와 있는 얘네들이 얼마나 멀리까지 이동하는지 본다 그랬고, 1번은 우리의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달이 될 수 있다 얘기 나오니까 전달 얘기 이어지죠. 1번 괜찮아요. 2번 갑니다. The evidence of this kind of contagion is clear. 여러분 contagion이 뭐예요? 자, 이거 전염이나 전염이라고 보셔야 돼요. contagious가 전염성이 있는 이란 뜻이거든. 그러면 이 전염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전달입니다. 아셨어? 이런 종류의 전달의 증거는 명확합니다. 보자. 이런 종류의 전달의 증거는 명확하다. 이런 종류의 전달이 뭐죠?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전달인가 봐. 일단 그렇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종류의 전달, 이런 종류의 전염성 전달은 명확하대. 학생들이 있는데 with studious roommate, 공부를 열심히 하는 룸메이트를 가진 학생들은 become more studious, 열심히 공부하겠죠? 그 다음에 diners야, 식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sitting next to heavy eaters eat more food. 헤비 이터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음식을 먹겠죠? 당연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를 통한 전달인가요? 글쎄요. 일단 전염성이 있고 전달력이 있는, 전달이 되는 것에 관한 예인 건 맞아요. 공부하는 옆에 내가 있으면 공부하는 학생이 되는 거고, 그래서 친구 잘 사귀라 그러잖아. 맞아? 담배 피는 새끼들 같이 다니면 나도 담배를 피는 거예요. 게임방 가기 좋아하는 친구랑 몰려다니면 저도 게임을 하는 겁니다. 아셨나? 친구 잘 사귀라고 얘기를 하잖아. 여러분들 친구가 누군지 한번 돌아봐. 내 친구 어떤 애들인지. 자, 갑니다. 잘 들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뭔지 까먹지 마세요. 이 사람에 따르면 우리는 아이디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친구의 친구를 넘어서는 전달을 못한대. 자, 3번 볼게. 이것은 왜 그러냐면 The transmission and reception of an idea or behavior requires a stronger connection than the relaying of a letter of the communication that a certain employment opportunity existed. 자, 그러나 3단계 이상을 넘어서서는 전달을 못해. 이것은 왜냐하면 3번이 적당해 보인단 말이에요. 제 눈에는요. 3번 세모 치시고 갑니다. 이런 이유가 뭐냐 이거야. 친구의 친구를 넘어 전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전달과 트랜스미션과 리셉션은 수용이라고. 아이디어의 수용 또는 행동의 수용이, 여러분 아이디어와 행동 자체가 3단계를 못 넘어가. 아이디어와 행동이라는 것이 어디 나와? 처음 여기 나오잖아요. 맞아? 제시문에 아이디어와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얘하고 연결이 된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가자고. 자, 아이디어 또는 행동의 전달과 수용이라는 게 더 강한 연결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편지를 전달하는 것보다도. 릴레이가 뭐야? 야, 바톤 주고받는 게 릴레이 아니야, 달리기 하면서. 그치? 여러분, 운동 경기의 릴레이는요, 3명이고, 4명이고, 10명이고, 전달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지만 아이디어나 행동의 전달은 이거보다 훨씬 더 강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맞지? 오케이? 그러니까 3번에 들어가야 되겠네. 그 다음, merely knowing people is not the same as being able to influence them to study more over it. 보세요, 여기. over it이라는 얘기 어디 있어? 여기 있다고. 2번에 있다고. 그러니까 4번에 나와 있는 내용은 2번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맞지? 자, 일단 보시면 단지 아는 것만으로
뭘 알아요? knowing people. 사람들을 아는 것. 이것이 똑같지 않아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에 그들에게 공부하도록 또는 더 많이 먹도록. 됐지?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imitation은요, is indeed the sincerest form of flattery, even when it is unconscious. 그러니까 모방하잖아. 내가 이 사람의 행동을 모방하잖아. 그것은 가장 솔직한 형태의 아첨이 되는 거야. 아첨이 뭐야? 아부 떠는 거야. 야, 너 잘한다. 이런 거. 됐지? 심지어 그것이 무의식 중에 발생할지라도. 완전 뚱딴지죠. 그죠? 오케이? 5번 제껴야 돼요. 4번에다 넣으면 안 돼요. 이거 정답 몇 번입니까? 3번이 아닌가요? 확인 좀 하겠습니다. 3번 맞네요. 오케이. 3번밖에 될 수가 없어요. 됐지? 갑니다. 40번 볼게요. 요약문 가겠습니다. 요약문이 언젠가부터 2점짜리로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잘 들어. 이거는 지금 stable, fragile, concrete 나오는데 단어가 되게 어렵습니다. stable은 뭐예요? 안정적인. fragile은 뭔데요? fragile. 깨지기 쉬운이란 뜻이에요. 약한이라는 의미죠. 콘크리트는 뭔지 알아요? 아스팔트 콘크리트 할 때 그 콘크리트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이런 의미예요. 아셨나요? 태영아 안 써도 되겠어? 그 다음 얘 반대말이 뭐예요? 구체적인의 반대말 abstract입니다. 얘는 추상적인이에요. 되셨죠? 오케이. 됐어? 갑니다. 보자고. 자, according to the experiment, 실험에 따르면 참가자들이 were given false information, 잘못된 정보를 받았을 때, 잘못된 정보 그 자체를 받았을 때 그들의 memories는 remained 울랄라불랄라 어떤 상태로 남아있다. 이런 상태로 남아있대. 안정적이냐 아니면 깨지기 쉽냐. 안정적인 상태로 남아있어야 되는 것이냐 연약한 상태냐 이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억들은요. 울랄라불랄라. B 보겠습니다. 자, falsified는 뭐예요? 잘못되다. modified는요. 수정되다예요. intensified는요. 강화되는 거고요. solidified는요. 얘도 굳어지는 거예요. 강화된 거랑 비슷해요. 됐죠? 5번은 안 됩니다. 자, 그들의 기억이 어떻게 될까요? 그 기억들이 were exposed, 노출될 때예요. Other participant fake responses, 다른 참가자들의 거짓 반응에 노출되었을 때 그들의 기억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됐죠? 다른 사람들의 참가자들의 거짓 반응에 그들이 노출이 되었을 때 그들의 기억은 어떻게 될까? 이겁니다. 오케이? 읽어보셔야 되죠.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실험이 나올 거예요. 우리의 기억은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In 2011년 미카 에델슨과 그의 동료들이 했어. 재밌는 실험을 했죠. 익스페리먼트 하나 동그라미 아닙니까? 그죠? 실험했다예요. 뭐에 관한 실험을 했습니까? External factors of memory manipulation, 기억 조작에 관한 실험이에요. manipulation, 조작입니다. 기억 조작의 외부적 요소들, 외적 요소, 기억을 조작하는 외적 요소에 관한 실험을 했다 이겁니다. 기억 조작에 관한 외적 요소. 됐습니다. 자, 이런 단어를 동그라미 치면서 너희가 대략 의미를 판단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이 실험에서 말이야, 참가자들은 봤어요. 뭘 봤냐면 2분짜리 다큐멘터리 필름을 봤어요. 다큐멘터리 필름을 봤죠. 그리고 질문을 질문을 받았어요. 뭐에 대해서? 비디오에 관한 질문을 받은 거예요.
쭉쭉 나가야 되죠. 자, directly after viewing the videos, 비디오를 보고 나서 참가자들은요, 잘못 몇 개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들의 대답에서. 그리고 were correctly able to recall the details. 무슨 말입니까? few라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실수를 저질러 안 저질러? 거의 실수를 저질리지 않았다죠. 그러니까 비디오 보고 나서는 실수가 없었어요. 비디오에 관한 내용을 정확하게 떠올리는 데 있어서 실수가 없었다고. 보고 나서 바로. 근데 4일이 지났어. 그들은 여전히 기억은 하죠. 디테일을 기억은 해요. 그리고 didn't allow their memories to be swayed. 자, 기억이 사라지는 것, sway라는 것이 쓸려가 버리다 뭐 그런 의미가 있는데 뭐라고 나왔어? 설명 나왔냐? 안 나왔네요. 자, 쓸려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면 뭔 뜻이에요? 기억이 사라지고 바뀌는 겁니다. When they were presented with any false information about the film. 그 영화에 관한 잘못된 정보가 제시되었을 때 그들의 기억 자체가요 사라지는 것을 허가하진 않았다. 여전히 기억은 하고 있었어. 4일이 됐을 때. 근데 however 나왔잖아. 이것이 바뀌더라 이겁니다. 언제요? 참가자들이 보게 되었을 때요. 거짓, 잘못된 대답을요. 영화에 관한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화에 대한 가짜 대답. 여기에 놓였을 때 변하더라 이겁니다. 됐지? 그들 스스로가 영화를 봤고 그 필름에 대한 내용을 기억을 하고 있어. 그리고 그 기억 같은 것이 뭐 사라지거나 변화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다른 사람의 대답을 딱 들었을 때는 이게 바뀌더라 이거야. 자, opposing the incorrect answers of others 보자마자 upon ing 하자마자 잘못된 대답을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대답을 보자마자 참가자들은 또한 were drawn 어디에 끌렸죠? 잘못된 대답에 스스로가 끌려가더라.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정답이 아니라 오답 얘기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런가? 대중의 심리에 끌리는 거. 이해하셨어요? 자, 여기까지 봤을 때 A 채워봅시다. B부터 채워볼까요? 자, 그들의 기억 자체가 어떻게 돼요? 그들이 노출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의 거짓 대답에 노출되었을 때 그들의 기억이 어떻게 됐어요? 1번 잘못됐다, 수정되었다, 강화되었다, 굳어졌다. 기억이 어떻게 된 겁니까? 잘못되거나 수정되거나. 그러니까 이제 3, 4, 5번 안 되죠? 그쵸? 둘 중에 하나죠? 이해하셨어? 그런가? 맞죠? 1, 2번 가능하죠? 오케이, 갑니다. 자, 조금 더 읽겠습니다. Even after they found out that the other answers had been fabricated and didn't have anything to do with the documentary, it was too late. 심지어 그들이 찾고 나서 발견했단 말이야. 뭘 알아냈냐면 find out, 알아내다. 대절을 알아내고 나서 뭐를요? 다른 대답들이 had been fabricated가 이게 뭐예요? 직무를 짜내다예요. 그러니까 이건 짜내어진 거니까 만들어진 거고 가장된 거고 위장된 거라고. 됐어요? 알아낸 거야. 저 새끼가 가짜로 만들었구나 답을. 이 사실을 알아냈는데 너무 늦어버렸지 그때는. 그리고 didn't have anything to do. 여러분 have to do with은 관계 있다였잖아. 무엇과 관계 있다. 다큐멘터리하고 관계 있다. 관계가 있다가 아니라 didn't니까 없다라는 것을 알아냈을지라도 너무 늦어버린 거죠. 됐지? 이 참가자들은요. 더 이상은 구별할 수가 없었어요. 진실과 허구를요. 픽션이 허구 아닙니까? distinguish는 구별하다고요. 그들은 이미 바꿔버렸다고요. 그들의 기억을요. 그 그룹에게 맞는 기억으로 바꿔버려 수정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B 쪽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 modified가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조금 더 고민을 좀 해보는 상태에서 A 봅니다. 이 실험에 따르면
참가자들이 주어졌을 때 잘못된 정보가 그들의 기억 자체는 어떻게 남아 있었죠? 안정적이에요, 연약해요? 자, 4일까지는 괜찮았어요. 그쵸? 그들이 그 필름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제시되었을 때, 맞죠? 4일까지는 괜찮았다고. 잘못된 정보가 제시되었을 때는 괜찮았어. 근데 다른 사람들의 거짓 의견이 제시되는 순간 바뀌더라 이거야. 잘못된 정보와 다른 사람들의 거짓 대답, 이건 좀 다른 거라고요. 알았습니까? 안정적인 아니에요? 뭐야? 네, 1번이 답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잘못된 정보가 나한테 들어오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바꾸지는 못했다 이거예요. 안정적이었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거짓 대답을 듣는 순간 그런가? 라고 바뀌더라 이거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1번이 답이죠. 되셨나? 41번, 42번은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나와 있는 단어 좀 살펴보겠습니다. A의 unusual이 뭔 뜻이에요? 일반적이지 않은. B의 connection은 연결. C의 maintain이 뭐예요? 유지하다. D에 나와 있는 단어 어디 있어? developed, 발전시키다. E에 나와 있는 단어는 useless, 쓸모없는. 여러분 이 단어를 모르는 사람 없지? 이 단어의 반대말도 대입할 수 있겠지. 자, 철저하게 A, B, C, D는 반대말 대입의 문제라 그랬잖아, 단어는. 그 다음에 이 글의 제목은 전체를 자꾸 읽어보셔야 되고 41번, 42번의 글의 내용만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네안데르탈인과 달리 호모사피엔스는 사회성 때문에 진화된 뇌를 갖게 되었다. 이 글이야. 네안데르탈인은 사회성이라는 것이 좀 떨어졌어. 근데 호모사피엔스는 사람들과의 사회성, 그룹을 만들고 부족을 만들 수 있었고 이런 사회적인 이런 것 때문에 뇌가 진화를 더했다. 뭐 이런 얘기가 돼. 되셨어요? 오케이? 자, 줄거리만 보고도 여러분들 거시기 제목을 찾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 좀 해볼까요? 1번 사회적인 네트워크가 진화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너무 근사해 보이는데요? 그죠? 사회성, 그룹 이런 것 때문에 진화적으로 이루었다. 네안데르탈인들은 다 죽었다고. 1번 가능해 보이죠? 2번 우리의 뇌는요 우리의 가족하고 가까이 있게. 아이씨 뭔 소리야. 3번 어떻게 우리가 나의 길을 계속 갈 것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4번 같은 경우는 왜 사회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죠? 어떤 사람들은. 5번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의사소통의 기술을 이끌어냈어. 전반적으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룹을 이끈 것이 그들의 생존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예요. 맞죠? 오케이. 그래서 1번, 42번은 오늘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요걸 여기서 종료할게요. 종료. 마칠게요. 알았습니까? 자, 다음 주 금요일 여러분들은 또 그 뒤에 있는 모의고사를 풀어 오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끼리 약속입니다. 50분이라는 시간을 딱 정해두시고 1번부터 45번, 18번부터 45번까지 50분 안에 푸세요. 그리고 채점 해옵니다. 알았나? 수고하셨어요.